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또 환경 재테크쇼 저는 이제 처음 좀 이게 참여하게 됐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좀 감사드리고, 일단 오늘 제가 할 거는 이제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제 공통점이란 주제인데, 이제 서두에 먼저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하고 이제 공통점하고, 최근에 좀 시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일을 해야 될지 그 부분까지 좀 다뤄봤는데, 사실 내용은 한 2시간 해도 모자랄 내용인데 오늘 또 30분 안에 끝내야 돼서 좀 빨리 진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주식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이게 삼성전자하고 이제 왼쪽에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04년도부터 물론 삼성전자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전자가 10배 올랐고,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 시세 이제 부동산 들어가서 보니까 한 5배 올랐더라고요. 근데 부동산도 이제 최근 들어와서 올라가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하고 그냥 은행에 예금만 넣어놓으신 분의 자산 차이는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이 순간에도 물론 뭐 삼성전자 주가라는 게 변동성이 있고 하지만 뭐 아파트는 큰 변동은 없잖아요. 어쨌든 지금 자산의 가치는 꾸준히 올라가는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현금의 가치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주식 투자, 그러니까 사실 꼭 주식 투자만이 아니라 어쨌든 자산에 투자는 하는 거는 좀 필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좀 약세장이 오면 옛날 같으면 시장을 떠나거든요. 이제 재미없다고 나가버리시는데, 최근엔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시장에 머무르면서 돈을 좀 넣고 계신데, 물론 좀 성과는 최근에 안 좋지만 저는 뭐 주식 투자 좀 잘하고 계시다 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주식 투자를 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2가지 차트인데, 왼쪽에 이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예요. 이제 여러분의 뭐 예금 금리라고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은데, 이 금리가 지금 2000년 이후로 2000년도 초반에 거의 7, 8%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 예, 지금 은행 예금 금리는 사실 1%도 안 되죠.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금리는 돈의 가치입니다. 돈의 가치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있고, 옆에 있는 그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거기다 지금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각종 비용들이 이제 정가가 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그 가뚜기라고 칭송받던 오뚜기마저도, 사실 오뚜기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죠. 13년 동안 라면 값을 못 올렸거든요. 근데 그 올리기 어려운 라면 업체마저 지금 가격을 올려버렸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물가 지수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주식 투자, 내가 꼭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 저금리, 이런 또 물가가 올라가는 시대에 내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좀 투자를 좀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미국의 M2입니다. 미국의 이제 총 통화량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테이퍼링 이슈다 뭐 어쩌다 얘긴 나오지만, 테이퍼링을 해도 돈은 늘어납니다. 예,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매달 돈은 지금 나오기 때문에 꾸준하게 저렇게 M2가 증가하고, 저게 가파르게 지금 올라왔거든요. 저 속도만큼 여러분의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그 정도로 상당히 저게 무섭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현금 이제 지원을 하겠죠. 이제 추석 전에 아마 그 현금 지원금을 뭐 1인당 25만 원씩 지급을 할 텐데, 물론 받으면 누구나 기분은 좋죠. 근데 그 이면에 여러분의 그만 갖고 있는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는 걸 꼭 반드시 좀 유념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물가와 돈의 가치인데, 요거 하나로 이제 극명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1,000만 원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 계좌에 1,000만 원이 있다면 짜장면 가격이 지금 5천 원이라고 친다면 10년 후에는 뭐 15,000원이 될 수도 있겠죠. 예, 지금도 뭐 저희 회사 밑에 중국집 가니까 한 짜장면 가격 7,000원 하더라고요. 예, 분명히 작년에는 한 6,000원 했던 것 같은데 계속 올라갑니다. 10년 후에는 뭐 2만 원 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5,000원이면 여러분이 2,000명한테 짜장면을 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5,000원이 되면 666명한테만 짜장면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천만 원, 그러니까 액면 가치는 그대로지만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다. 근데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이라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에 동의를 하신다면 뭐 부동산이든 뭐 아니면 비트코인이 됐건 간에 어떤 자산에라도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그 롤렉스 시계가 사실 그게 이제 1,500만 원, 1,100만 원 정도 하잖아요. 시세가 보면. 근데 뭐 가도 구매할 수도 없는 데다가
일단 지금 거래가 된다고 해도 거의 3천만 원 웃돈이 붙었어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결국 이런 거랑 연관이 돼 있거든요. 돈보다 차라리 이제 주식 아니면 명품이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는 건 저는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주식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인데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다 비슷해요. 저도 이제 많은 슈퍼개미 분들을 좀 인터뷰한 것도 있고 좀 만나 뵀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진짜 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인 것 같고 대부분은 초심자의 행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뭐 예전에 20년 전에 처음 주식 투자할 때 그냥 누가 사라 그래서 했는데 한 진짜 몇 배 수익 난 적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남의 얘기 듣고 이제 뭐 속닥속닥 뭐 정보 공유해가지고 저렇게 그 옆에 있는 기업처럼 운 좋게 먹는 경우도 되게 많죠. 예. 근데 저거는 여러분의 수익이 사실은 아니에요. 예. 사상 누각인 거죠. 그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제 초심자의 행운은 행운이 보다. 실제 저도 상장 폐지를 당해본 경험이 있어요. 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했으니까 올라가면 좋고 빠지면 빠지나 보다. 어떤 공부도 안 했던 거죠. 근데 결국엔 초심자의 행운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국 수익이 났던 것뿐만 아니라 내 원금이 다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경험들을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실제 이제 제가 만나본 분도 깡통을 한 두세 번 차신 분도 많이 계세요. 지금은 엄청난 자산가가 되셨지만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다 대부분 겪으시는 것 같아요. 슈퍼개미 분들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다른 게 보통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저러고 그냥 끝내거든요. 아이 주식시장 주식 안 해. 이제 나가 버리시죠. 나가고 다른 데 있다가 또 몇 년 후에 시장 좋아지면 또 이제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 안 하시고 뭐 또 좋은 거 있나? 뭐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남의 얘기 듣고 또 사시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주식 투자로 성공하신 분들은 결국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내가 왜 실패했는지 깨닫고 준비를 합니다. 결국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기 투자 스타일을 찾아야 돼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도 저기 보통 이제 데이 트레이더 분들을 되게 폄하를 많이 하시잖아요. 저 뭐 차트 보고 저거 하는 거 뭐 격떨어진다 이런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 해요. 아니 뭐 데이 트레이더가 됐건 뭐 초단타 스캘핑을 하시건 돈 벌면 그만이죠 사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진짜 극소수예요. 예, 개인 투자하면 따라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뭐 분차트 보고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고 그러나 이제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저게 맞는 분들은 저걸 하는 거고 나는 워런 버핏처럼 가치 투자하겠다. 벤자민 그레이엄처럼 난 가치 투자를 하겠다. 근데 그걸 찾아보는 거고 나는 재료 매매를 하겠다. 모멘텀 투자자. 뭐 예를 들면 어제 삼성전자에서 대규모 투자를 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재료를 쫓아서 한번 모멘텀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성장주 투자하신 분 뭐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이거 아니면 이걸 다 섞는 거죠. 흔히 말하는 이제 하이브리드 이런 방식. 자기만의 방식은 다 있어요. 사실 누구도 뭐 어느 게 맞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 근데 저 중에서 여러분의 색깔을 저는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그게 당장 오늘 하고 내일 한다고 찾는 게 아니라 적어도 2, 3년은 해보셔야 돼요. 가진 경험도 해보고 저기 이제 3자로 적어놨지만 제가 아는 이제 그 한 분께서 3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3년 정도 투자하는 게 일단은 좀 좋다. 그래서 3년 정도 투자하고 경험할. 저게 4년, 5년 갈 수도 있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이 왼쪽에 보면 지금 요게 이제 급등장이고 요 오른쪽이 이제 그 급락장인데 결국에 보면은 그 경험을 다 해봐야 돼요. 최근 며칠간 또 급락장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급등 급락장 다 한 번씩은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아 나는 나한테 이런 옷이 맞는 것 같고 아니다 나는 이게 안 맞는 것 같다. 가진 시행착오로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한번 요거는 한번 투자 스타일을 찾아보실 것을 좀 권유드리고 싶고 얼마 전에 이게 여기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출판사에서 나왔던 책이죠. 강반천 회장님의 관점이죠.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이제 한번 이제 그 써가지고 왔는데 이 강반천 회장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투자자만의 관점을 갖자.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 그게 단타를 하건 중장기 투자하건 예, 아니면 난 삼성전자 하나만 매매를 하건 상관없이 그걸 내가 하는 그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만의 관점. 예. 근데 이제 강광철 회장님은 이제 기업을 고를 때 이 11가지 예,
관점으로 이 리스팅을 하셔가지고 투자 이제 그 기업을 찾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고객이 떠날 수 없는 기업. 그 대표적인 회사가 카카오잖아요. 여러분은 카카오 떠나서 살 수가 있나요? 그죠? 떠날 수가 없죠. 예. 그다음에 불황에도 즐길 수 있는 불황을.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불황과 아무 상관이 없죠, 사실은. 예. 그리고 늘어나는 인구를 고객으로 만드는 기업. 아니면 멋진 CEO가 있는 기업. 예. 이런 기업들이 자기만의 관점이 있는데 이게 뭐 강만천 회장님의 이게 무조건 정답이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저런 관점을 하나씩 좀 가져보실 것을 저는 좀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워런 버핏이 나와 있지만 이건 워런 버핏이 쓴 내용입니다. 예, 뭐 간단히 하나만 그냥 읽어버리면 그 주식시장이 상승하고 하락할 때마다 변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방법이다. 강세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 자산을 배치할 기회가 줄어든다. 이때 단지 음악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그저 계속 춤추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길이 분명할 때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며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일단 춤을 중단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이 흥분할 때 또 약간 멀리 떨어져서 시장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워런 버핏만의 좀 관점이긴 한데 여러분들도 사실 이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지만 자신만의 한번 그 관점을 좀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물론 이제 이거 연결이 되는 건데 결국에 주식 투자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에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할 건가? 아까 강방철 회장님이 적어주신 그 관점. 예. 근데 그런 것들을 내가 찾기 위해선 뭘 해야죠? 리서치를 하셔야 돼요. 뭐 애널리스트처럼 뭐 전문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공부법을 좀 이렇게 완성을 하셔가지고 리서치를 저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리서치의 깊이에서 예, 결국엔 이 투자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이 리서치의 깊이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뭐 테이퍼링, 뭐 메모리 반도체 이슈 이것 때문에 증시가 좀 폭락을 했잖아요. 최근에 지난주까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도 가격은 빠지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은 뒤에서 돈을 계속 열심히 벌어주고 있어요. 예,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기 위해서. 그런 기업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더 사야 되겠죠. 근데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공부해야죠, 그죠? 그래서 리서치를 하셔야 돼요. 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것도 오늘에서 한 달 후에 되는 게 아니라 3년, 5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매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초적으로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 재무제표, 주식용어, 전자공시, 뭐 주가의 속성이라든가 경제지표 이런 것들 책에도 요즘에 많이 나와 있죠. 예, 뭐 이게 한국경제 같은 출판사에도 다양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런 책들 한번 구매해서 꼭 공부를 해서 이거는 수학의 공식 같은 거예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걸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기업 분석 리포트 요새 그 여기 보면 그 한경 컨센서스 사이트 들어가면 무료로 볼 수 있잖아요. 요 이 산업이나 기업 분석 리포트를 그래서 그런 것들 매일 나오는 것들 중에서 저는 이제 먼저 산업 분석 보고서부터 보실 걸 사실 좀 권유를 드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트렌드가 되게 중요합니다. 유행하는 산업에서 주도주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산업이 유명하다 그걸 먼저 분석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기업 분석을 하시면 훨씬 더 아마 성과가 좋을 겁니다. 그 경제신문도 되게 좋아요. 저는 이제 뭐 그 주요 경제신문 다 구독하고 있거든요. 구독하고 밤에 저는 괜찮은 것들 다 스크럽 해놔요. 예, 그걸 잊어버리죠 사실. 근데 나중에 찾아봅니다. 기억이 날 때. 그러니까 어떤 기사를 봤을 때, 몇 주 전에 저런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럼 찾아봐요. 그러면 이제 내 머릿속이 이제 완벽하게 그 틀이 갖춰집니다. 예,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뭐가 수혜고. 근데 그게 하루 이틀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거는 전화 통화 꼭 하시고. 너무 이게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하는 거 되게 무서워하시는데 뭐 그분들이 뭐 짜증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짜증내면 그거는 그 기업의 주식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못 하는 거죠. 당연히 뭐라고 하셔야 되고요. 기업의 주식 담당자는 주주들을 위해서 그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정보들은 객관적인 정보들은 알려줘야 돼요. 그게 또 의무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 근데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불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셔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실적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올라갔어요. 뭐 10% 영업이익률 내던 회사가 갑자기 20%가 됐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어요. 그럼 전화를 하세요. 왜 이렇게 이익률이 올라갔어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그럼 이제 답변을 해주겠죠.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질 것 같으세요? 물어보세요. 회사에서 자신 있게 대답을 하면 이익률이 증가한다는 건 뭔가 경쟁력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그럼 보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이번처럼 급락장에 더 살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기업 탐방하시면 좋은데 쉽지 않습니다. 뭐 지금은 좀 어렵지만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그때는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많은 이제 슈퍼개미 분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시는 게 스토리 그룹을 좀 만드시래요. 자기 혼자만 해서는 이게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분들 있으면 거기 좀 뭐 네트워크 있으면 들어가시고, 그게 안 되면 요새 여러 사이트들 많잖아요. 본인이 먼저 만드세요. 주변에 뭐 그건 루트는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드시고 책을 통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나가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요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본 건데, 요게 이제 리서치의 하나의 예예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유안타 증권에서 항공기 부품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항공기 부품 보고서 본 적이 없어요. 최근 몇 년간. 왜냐하면 지금 업황이 너무 안 좋아요. 비행기가 뜨지도 않는데 뭐 생산이나 하겠어요. 근데 저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읽어보면서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됐죠. 항공기 시장은 2023년부터 정상화된대요. 여객 수요가 여행을 갈 거니까. 그럼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데서 내년부터 항공기 제작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부품 발주를 올해 말부터 할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되겠구나.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 적자예요. 근데 이 스토리가 마음에 들었다. 그러면은 좀 더 이제 공부를 해보는 거죠. 거기 관련된 기업들 몇 개 찾으셔가지고 회사에 전화도 해보시고 앞으로 진짜 매출이 늘어나는 건지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장기 투자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성공을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데서 큰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서치를 하실 때도 너무 그냥 잘 알려진 거 말고 저런 식으로 갑자기 나왔던 어떤 보고서 있죠. 안 쓰다가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 요게 이제 거기 나왔던 기업 중에 아스트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아스트 내가 모르면 반기 보고서 보세요. 분기 보고서 어떤 회사인지 저기 다 나와 있습니다. 항공기, 동체, 부품 그게 뭔지. 근데 저 용어를 모르면 주식 담당자분한테 바로 전화하시면 돼요. 좀 알려달라고. 이게 도대체 뭐냐? 보잉에 들어가는 거냐? 예, 뭐 이런 것들 알려달라고 하면 뭐 친절히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전자공시통해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게 이걸 무한 반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보고서 보시고 그냥 지겹도록 하셔야 돼요. 예. 그게 여러분의 수익률을 저는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하다가 많은 분들이 왜 저걸 못하냐면 하다가 성과가 안 나거든요. 한 달 해봐도 뭐 수익률은 그대로, 오히려 수익률이 더 까먹는 것 같아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데 사실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하다 말아버려요. 예. 근데 그 고비를 넘으신 분들, 6개월, 1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저 고비를 넘는 순간 나의 리서치의 깊이가 올라가면서 투자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투자 뭐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이제 레벨업이 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레벨업이 돼요. 예. 그러면은 또 한두 기업에서 큰 수익을 내게 되면 자신감이 붙어서 계속 저런 기업들을 잘 찾는 선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아스트가 괜찮아 보인다. 그러면 자기만의 저런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세요. 종목풀. 제가 옆에 이제 뭐 예를 든 건데 뭐 MLCC 패키지 기판. 요새 뭐 패키지 기판도 되게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저런 식으로 제가 이제 스크랩 했는데 엑셀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옆에는 안 보이지만 이제 메모 같은 거 사실 해 놓으시면 돼요. 지금 어떤 상태고 꾸준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예. 실적은 어떤지. 그러면서 자기만의 리스트를 만드셔야 됩니다. 반드시. 예. 이걸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저걸 해야, 그러니까 저도 뭐 유튜브에서 방송 많이 하고 이 기업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얘기들을 해드리지만 그것만 듣고 하신다고 수익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듣고 주가가 급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뭐 제가 내일 주가, 내일 모레 주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예. 3개월 후의 주가 모릅니다, 저도. 근데 저는
트렌드는 이제 알 수는 있어요. 아, 이 방향으로 그는 가는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전달해 드는 거지.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종목을 선정하는 거는 저런 리서치를 꼭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투자 의사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제 골랐어요.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이제 왼편은 여기 있는 게 뭐죠? 사람들이 다 지금 환호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투자분들은 이제 이럴 때 많이 사시죠. 흥분할 때. 예, 다 그래요. 예, 남이 가는 길 쫓아가고 싶어요. 대부분 그런데 슈퍼개미 분들은 안 그래요. 철저하게 소외받을. 물론 리서치를 미리 다 해놨겠죠. 예, 나 혼자 있을 때, 외로울 때 미리 사놓으세요. 이런 데서 들어가면 지겹습니다. 예, 지겹지만 결국엔 그게 큰 수익을 내는 거죠. 특히 이런 그 투자의 물론 단점은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안 가요. 나만 왕따 당하는 것 같고, 근데 크게 손해는 안 봐요. 리스크가 작습니다.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거는 시장이 망가지나 그러면 굉장히 무섭게 손실을 누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리서치가 끝났는데 예를 들면 관심이 없다. 그러면 들어가기 너무 좋은 거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래서 반박자 빠르게 좀 남보다 반보 앞서서 사실 저희 당사의 그 윤지호 센터장님이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반보 앞서서 좀 투자하라고. 저도 그 의견에 좀 극히 좀 동감을 하고 있어서 좀 저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 제가 이제 아는 그 슈퍼개미 분이 이 기업에 투자하셔서 돈을 많이 버셨어요. 예. 근데 정말 남이 안 볼 때 미리 들어가셨죠. 그 실적 체크하시면서 하셨고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아마 드라마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일회성 악재였던 거죠. 그리고 주가가 좀 굉장히 많이 가서 자산이 좀 많이 이제 부러졌는데 결국 뭐 여러 번의 실패도 하셨지만 결국 저런 리서치를 통해서 좋은 기업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발굴해서 그리고 끝까지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대부분의 투자분들이 분산 투자 뭐 종목 압축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초보 투자분들은 반드시 여기부터 하셔야 돼요. 분산하시고 레버리지 쓰시면 안 돼요. 단 어느 정도 내가 이제 난 됐다. 그러면 압축을 하세요. 레버리지 슈퍼개미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다 레버리지 쓰십니다. 예, 안 쓰시는 것 같잖아요. 대부분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산이 불어나죠. 예, 근데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죠. 이 방법으로 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요걸 이렇게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일단 내 능력이 될 때까지는 분산 투자, 레버리지 사용 좀 금지하시고 나중에 한번 종목 압축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그다음에 실패를 인정할 줄 알고 겸손하고 검소하게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원기 전 PCA 자산운용 대표가 하신 말씀인데 자기도 10개 매수하면 7개가 손절한대요. 나머지 2-3개가 수익이 이제 난다고 하시는데 그만큼 잘 된다고 해서 너무 기고만장하지 마시고 항상 그 시장에 겸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이제 한 7분 남았는데 좀 이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오늘은 좀 지수가 아까 보니까 잠깐 올라가던데 급락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해야 할 일인데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무 무책임할 수 있지만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가장 안 좋은 게요. 시장 좀 빠질 것 같아서 좀 팔아놓고 현금한 다음에 다시 재매수하는 거예요. 그거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못합니다. 주가 바닥에서 절대 못 사요. 공포심이 느껴지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사실 수 있으세요? 지수가 3,000 깨질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3,150까지 올라왔어요. 벌써 100포인트가. 근데 난 이제 100포인트 빠질 것 같으니까 팔았더니만 올라가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신 분이 차라리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마켓 타이밍 맞추는 건 불가능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계속 공부하세요. 그럴 때 자기 종목풀을 만드세요. 뭘 살까? 그리고 내가 괜찮게 생각하는 기업들 많이 빠졌네. 더 살 수 있고 요건 아닌 것 같다. 예, 요거 세 번째 리밸런싱 하면 돼요. 종목 교체. 왜냐하면 다 같이 빠지잖아요.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현금 비중 늘린다. 저는 솔직히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손절매는 별로 권유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진짜 내가 시장이 안 좋아서 현금 비중 늘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업을 잘못 선택해서 손절하시는 건 좋은데
단지 지수가 급락할 것 같아서 현금 비중 늘리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왜냐,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 수익률이 훨씬 안 좋았어요. 나중에 못 메꿔요. 당시엔 기분 좋죠, 빠지니까. 근데 몇 달 지나놓고 보면은 이게 훨씬 낫어요. 저 몇 번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시장 때문에 현금 비중 늘릴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시장 급락의 원인을 이해하고 변수를 체크한다. 이거는 근데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오셔서 뭐 유튜브 채널에서 해주시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요거죠. 주식 다 손절하고 시장 떠나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대세하락장이면 이걸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시장 대세하락 징후는 전혀 없거든요. 뭐 기업들 이익 좋고 PER도 낮고, 예, 여전히 재고는 부족해요. 예, 삼성전자가 지금 대규모 투자했습니다. 근데 무슨 대세하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직은 사이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예, 저거는 아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다시 급락장이 올 때 한번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인데 보시면 금융위기 이후로 9개월 조정받고 2차 상승 나왔는데 7개월째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을 정도에는 좀 다시 한번 2008년 이후로 올라갔던 것처럼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금리 긴축 이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금리는 2023년 정도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제가 이거 주말에 다 만들어 본 건데 미국 긴축 이슈 나올 때마다 시장 한 번씩 다 급락합니다. 네, 예외가 없어요. 근데 결국 뭐죠? S&P 500 지수는 그냥 다 올라갔어요. 네, 그냥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과정을 다 뚫고 결론은 뭐다? 긴축 이슈 때문에 시장이 급락한다. 주식은 사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의 역사가 다 증명을 해요. 그래서 저런 이슈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때 여러분이 너무 흔들리실 필요는 저는 없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환율 부분도 지금 있지만 최근에 좀 그래도 외국인 매도가 좀 줄어들어서 좀 안정감 찾고 있으니까 환율 부분도 너무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좀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이것 때문에 좀 더 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염려하실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요거 이제 표로 만들어 본 건데,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타낸 거예요. 290 정도 돼요.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지금 11배가 안 돼요. 3,191대가 11배거든요. 그럼 11배면 너무 싼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적정포를 보통 예전에 2007년도인가요? 그때 한참 제일 높았을 때가 13배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게 3,770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도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익만 나와준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갈 길이 머니까 이익만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 그냥 크게 우려하지 말고 좀 쉬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종목 리스트를 다 만들어놔요.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다가 괜찮은 기업들이 있으면 이렇게 그 엑셀로 다 적어 놓으세요. 아, 이거는 뭐가 좋고, 예, 요대로 만들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만들기는 좀 쉽진 않은데 그냥 이건 제가 만들어 본 방식인데, 저렇게 뭐 업종, 현대해상, 뭐 아니면 어떤 뭐 지금 리스트가 있고 언제 보고서가 나왔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딱 마음에 드는 것들을 한 10개에서 20개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럼 저게 왜 좋냐면 시장이 급락하잖아요. 그러면 저 종목표를 보고, 아, 이 중에 지금 내가 도망갈 게 아니라 이 기업을 한번 더 사봐야 되겠다. 제일 못난 이 종목 팔아버리고 교체를 하자. 현금 있으니까 요걸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용기를 낼 수 있어요. 근데 저런 걸 안 해놓으면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시장 빠지니까 아유 이거 망하나 보다. 다 손절하자. 그리고 또 이틀 오르니까 또 쫓아가세요. 이제 다시 가나? 그럼 또 빠지면 또 손절하시고. 그냥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그럼 결국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풀, 예,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한번 오늘부터라도 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셔가지고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오늘 강의 여기까지 좀 말씀드렸고, 아무튼 어려운 장 좀 슬기롭게 잘 헤쳐 주시면 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